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그 19회 시험 대비를 해서 이제 민법을 이제 새롭게 공부하시게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18회 시험이 이제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18회 시험은 이제 예상보다는 이 합격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20%를 약간 상회하는 그러한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공부를 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합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예년 과거처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이제 합격하지 못하는 비율은 많이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8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말씀들이 2차 과목이 좀 쉬웠고 1차 과목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9회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처음 시작을 이제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다음 강부터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민법 과목은 어떻게 해야지 이제 고득점을 얻어서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나,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민법을 고득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시험 과목은 1차하고 2차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는 걸 또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아시더라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과목은 민법하고 이제 부동산 학계론이죠. 학계론을 시험을 보시고요. 이제 2차 과목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우리가 항상 전략 과목으로 삼지만 실제 점수는 별로 잘 나오지 않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시험 보기 직전까지 어려워하시지만 막상 점수는 항상 좀 만족하게 나오는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라는 과목, 무난한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으로는 5과목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시법하고 세법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이제 50% 출제가 돼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과목도 그렇고 2차 과목도 그렇고 이제 과락이 없으셔야 되죠. 4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60점이 넘어야지 합격을 하죠. 그래서 2차 과목이야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많지가 않고 단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보통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 쉬워요. 언뜻 보면 쉬운데 실제로 점수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쉬운 거는요, 뭐라 그래야 되나,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90점 이상 획득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9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지만 되는데 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나름대로 좀 쉽다라고 말씀들 하시니까 이 공부를 조금 좀 소홀히 하시나 봐요. 소홀히 하시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점수가 좀 떨어지, 실제 시험 보면은, 좀, 헷갈린다 그래야 되나? 아리까리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거의 다,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암기를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해서, 이거는 확실히 해놓을 거다. 라고 이제 제가 한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다른 과목들이 워낙 많고 어렵다 보니까 그 공부에 대한 중압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실천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공부를 이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점수를 확실하게 맞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 나는 공법을 고득점을 맞겠다. 이런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내용 자체도 방대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실 분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를 하시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실무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좀 폭넓게 공부하시면은 이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물론 이제 어렵죠. 물론 어려운데 이 합격하시는 데는 큰 지장을 주는 변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닌 말로 한 40점만 맞아도 무난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40점만 맞아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시세법 같은 경우에는 50점에서 60점 정도 맞는다 그러면 이거 합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공법이 좀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자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더 점수가 더 안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공법보다.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갖다가 수석을 해도 물론 좋죠. 가문의 영광이죠. 수석을 해도 가문의 영광이지만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18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그 고등학생도 합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합격을 하고 그 수석을 합격을 한다든지 뭐 최연소 합격을 한다든지 초연 합격을 한다든지 이래서 뭐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자리는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60점을 1차도 60점 맞고 2차도 60점을 맞아가지고 합격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어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1차예요, 1차. 2차를요,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하셔도 1차 점수가 나쁘면은요, 2차 채점 해줍니까? 채점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과목을 평균 60점을 맞으셔야 돼요. 평균 60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60점도 못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60점 이상 획득하시기가 그다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쉬우면은 왜 그렇게 합격률이 저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도 60점을 맞아야 되고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도 60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법뿐만이 아니라 학개론도 상당히 양이 방대하다면서요. 양이 방대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어렵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과목의 중요성은요.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과목을 잘해야지만 당연히 2차 과목까지 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과목 중에서도 뭐 학교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2차 과목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다 뭐죠? 법과목이죠. 법과목이기 때문에 법과목의 기초를 잡는 것이 민법이에요, 민법. 그러니까 민법이 법의 기초를 잡아줍니다. 민법을 잘하면은요, 뒷과목은요,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공시법 같은 경우에 등기법 부분은요, 이제 민법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마찬가지고요. 민법의 기초를 잘 닦게 있으시면은요, 2차는 오히려 쉽게 통과가 되시는 겁니다. 민법이 잘 되어 있으면. 근데 민법이 잘 안 되어 있으시면은요, 2차 과목도 상당히 어려워지시게 돼요. 그래서 민법을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민법을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민법이 80점이 나오려면은요, 8개를 틀려야 되거든요, 8개? 8개를 틀리면 80점이 나옵니다. 근데 8개나 틀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8개나 틀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2개를 맞아야 돼요. 32개나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좀 이 목표가 좀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80점 이상 획득하시면은요. 이거는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비율상으로 제가 볼 때도 거의 뭐 드물어요. 근데 8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지 실제 시험에 한 70점 전후에서 나오시게 돼요. 70점 전후에서 나오시면은 이건 아주 좋은 점수입니다.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우리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매일 집에 가서 하는 공부가 있죠. 그게 뭐죠? 뭐 국사 이런 건 안 하죠. 국사 같은 거는 뭐 사극 보면서 하잖아요. 그런 건 별도로 안 하고 매일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영어하고 수학 하죠. 영어하고 수학.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영어 수학 하는데 이 민법은요. 이제 수학 과목하고 좀 비슷해요. 많은 이해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시면은요. 좀 감이 떨어지십니다. 또 어느 정도 원리를 이해하면은요.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는요,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매일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십시오. 매일 하루에 10분도 좋고요, 5분도 좋습니다. 매일 공부를 하셔야지만 민법이요, 어느 정도 토대 기본기가 닦이시게 되는 겁니다.